8월 26일 적풍의 증시풍약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종목들이 증시를 이끌었었죠. 자, 오늘은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종목들 중에서 볼만한 종목들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증시가 너무 잘 가서 기분 좋으시죠? 종목들도 뭐 급등도 막 나오고 있고 이럴 때 많이 벌어놔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여기서는 심리 조절이 잘 못되면은 그동안 벌었던 것도 순식간에 날릴 수 있는 그런 함정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저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간 종목도 오늘의 하락 종목이 내일의 급등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관련한 종목들 바이러스에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혹은 뭐 미래차라든지 비대면 테마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미래에 관련한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좀 밀려도 저는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오늘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잘 갔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종목들도 가기는 잘 갔습니다. 일부 종목들 중에서 따로 개별적인 호재가 나왔던 종목들은 말이죠. 그럼 이전에 잘 갔고 지금은 특별한 호재가 없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 약간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더 가겠죠. 더 가겠지만 어쨌든 오늘, 어제, 전날까지도 힘이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주가가 막 2배, 3배, 4배, 5배, 6배, 10배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밀리면서 이제 신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미 저는 전주, 전전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려서 새로운 걸 사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전까지는 계속 저는 단타 관점으로 계속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단타 관점으로 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장기 투자로 보시고 사놓고서 어디 한 뭐 2주, 2, 3주 놀러 가셨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반토막이 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업종을 샀다면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 있는 업종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엔터주 같은 거 샀다면은 엔터주는 괜찮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하지만 바이러스에 관한 종목들은 언제 갑자기 확진자가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주로 오늘 챙기고 내일 또 들어가서 내일 또 챙기고 이렇게 하시는 얘기예요. 손실이 나더라도 짧게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보신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동안 계속 여러분들의 계좌에 단기 수익들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나왔던 브리핑 내용들 보니까 현재 확진자 수가 320명까지 왔는데 폭풍 전야다라는 말을 했고요. 폭풍 전야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추석에 질병본부에서는 추석 때 이동 금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까지 나왔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수습하려고 하는지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시행을 하진 않는다. 계획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불안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JP모건의 보험팀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8월 말이 정점이며 11월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빠르면 추석, 늦어도 11월까지는 우리 주요 기관들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한 관련주 순환매는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고 못 오른 종목들도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올라가는 걸 막 따라 들어가 가지고 하다가 괜히 이렇게 물리지 마시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잘 갔는가? 오늘만 놓고 보면은 백신 치료제 장이 잘 갔고요. 방역용품도 잘 갔고요. 마스크도 잘 갔죠. 비대면 테마주들 뭐 대부분 다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코로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이오 제약이라는 이름만으로 올라갔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코로나랑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과거의 종목들 중에서 오늘 시세를 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주도주에서 새로운 종목으로 새로운 신규주로 교체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보니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튀어나온 종목들을 보니까 몇 개 좀 볼 게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이 오늘 개장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들어갔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올라갔냐면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필수 효소, 이 필수 효소가 킬로당 거의 뭐 1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요즘에 진단키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정부에서 뭐 75만 개 비축을 해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노포커스가 오늘 완전히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급등을 해버렸는데 이런 종목이라면 저는 추가 상승도 점쳐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눌림이 나왔을 때 한 9,0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노포커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이런 것들은 눌릴 때마다 접근 한번 해봐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죠? 이런 거 없던 종목이니까. 기존에 이제 진단키트만 봤지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성분까지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노포커스 그리고 인공호흡기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PJ전자 오늘 인공호흡기 관련주들이 물론 이거는 오늘 간 건 아니에요. 며칠 전에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 종목이 요날 목요일날 급등을 해놓고 이틀 쉬고 이제 월요일날 상승 그리고 오늘 쉬고 내일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나와 있는데요. PJ전자가 지금 재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호흡기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결국에는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거기에 수혜가 될 수 있고 또 초음파 검사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용품, 뭐 마스크 쪽으로 종목들이 처음에는 많이 갔지만 뭐 중간에 방호복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점점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관련 장비들이 음압 병상 관련주도 올라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라는 것도 테마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볼만한 종목이 치료제 쪽에서 텔콘 RF 제약이 급등이 나왔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텔콘 RF 제약 그리고 KPM 테크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휴머니젠이라는 회사와 치료제 판권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공급이 되게 된다면 얘네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급등이 좀 나온 상태이고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고 오랫동안 쉬었다가 가는 첫 번째 급등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어요. 참고로 다른 제약주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죠. 일부 종목들 보면은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긴 해요. 이런 거 보면은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거는 원래 시총도 진짜 1,000억 원도 안 되는 되게 작은 종목이었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첫 상한가 이후로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가지고 만약에 물렸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첫 번째 상한가를 노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려도 위쪽에서 물리느냐 아래쪽에서 물리느냐 아래쪽에서 물린 거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급등주를 나도 모르게 사게 될 텐데 급등주를 사고 싶으시더라도 출발하는 급등주냐 이미 시세를 내고 위에서 뻗어주는 종목이냐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미 시세를 낸 것보다는 신생 종목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텔콘 RF 제약도 신규 치료제 쪽으로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교육주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교육주라고 하면은 YBM넷 같은 종목들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YBM넷은 오늘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드렸던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메주 같은 종목들은 시세를 냈긴 했지만 약발이 좀 떨어져요. 교육주 지금 보면은 다음 달 11일까지 고3을 제외한 모든 유치원, 유아원, 초중고생들이 다 원격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죠? 2주간 지금 꼼짝없이 하게 됐는데 교육주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존에 알려진 종목들은 잘 못 가고 오히려 오늘 디지털 대성이라는 신규 종목이 나와서 얘네들이 지금 시세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대성은 참고로 다른 교육주들에 비해서 배당을 꽤 많이 주는 기업이고요. 물론 줄긴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실적 잘 나오면 배당도 늘어나겠죠? 배당이라는 매력이 좀 있고 영업이익률이 꽤 10%대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알짜 기업이에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포인트 때문에 이 며칠 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드리긴 했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7,200원 밑으로는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이미 올라간 구간이라서 요건 일단 사실 분들은 좀 조심하셔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교육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종목으로 계속 교체가 되고 있어요. 물론 기존에 잘 가던 일신바이오나 이런 것도 잘 가기는 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좀 드물고, 그리고 2, 3일 보통 급등을 뽑아주면은 한동안 또 조정기가 온단 말이죠. 여기서도 이틀 급등하고 거의 한 달 횡보, 여기서 이틀 급등하고 2주 동안 거의 지옥 같은 흐름들, 또 급등하고 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아니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홀딩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걸 잡아야 어쨌든 2배든 3배든 먹을 수 있으니까 신생 종목을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8월 20날, 21일날 보았던 종목도 대부분 다 괜찮았어요. 그죠? 하나씩 좀 보면은 지난 8월 20날 봤었던 스페코, 요거 눌렸지만 그 다음날 시세 20%짜리 나왔죠? 그날 영상 찍어드리고 나서. 그리고 아직도 추세가 죽지 않은 상태예요. 스페코는 풍력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 플러스 풍력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저는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판 뉴딜이라는 테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알루코 같은 종목들도 예전에 2차 전지가 좀 죽고 나서 알루코가 신생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센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다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바닥을 치고 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지만 지금 나오는 반등이 또 허접한 반등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런 것들도 저는 단타 관점이라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길게 보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20일날 영상 찍어 드리고 나서 하루 빠졌지만 금세 회복이 됐죠. 그리고 이제 같이 봤던 것 중에 GH 신소재, 병상 관련주의 대장입니다. 역시 20날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째 상한가가 나왔어요. 젠큐릭스도 있죠. 진단키트 쪽에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다. 젠큐릭스. 20날 급등했다가 다음날 급락했지만 이틀 쉬고 바로 회복을 해줬고, 또 오늘 빠지는 거 보니까 좀 좋진 않은데 거래량이 크진 않아서 요거는 내일장 저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고요. 국제약품도 우리 그때 보고 나서 밀렸지만 금방 또 살아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KM제약, 이것도 이제 신생 종목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아직 좋아요. 이날 급등시켜 놓고 거래량이 많이 는봉이 나와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지금 잠복기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터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KM제약. 많은 분들이 또 문의하셨던 우리들 휴브레인. 이 경우는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제가 이거 20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급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전날 대비 적은 거래량이 나왔죠. 그리고 하루 쉬고 급등 추가 급등. 바닥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급락을 맞아도.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라도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를 물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회는 있는 거예요. 얘는 바닥에서 처음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이해되시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 좋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원생명과학, 요거는 뭐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죠. 20날 첫 번째 상한가를 제가 보고 나서 다음날 흔들리고 상한가. 이제는 뭐 손쓸 수가 없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21일날 봤던 종목들도 대부분 흐름이 좋아요. 21일날 봤던 종목들 중에서는 청담러닝 보여드렸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디지털 대성한테 대장주의 자리를 좀 물려주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진원생명과학, 요것도 이제 그때 봤던 종목들이죠.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병상 관련주 중에서는 그때 이제 오텍 봤었죠. 21일날 보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상승하는 종목은 일단 다음날까지는 시세가 이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병상주는 오텍이랑
GH 신소재랑 이런 것들이 관련주인데, 일단 GH 신소재가 더 강한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우정바이오도 있었죠. 얘네들이 원래 원조인데 오텍이 이제 새롭게 들어와서 후발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난다면은 더 갈 수 있겠죠. 그때보다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한국전자인증, 전자결제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또 우리가 봐야 하죠. 그리고 뭐 KG 이니시스나 이런 것들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전자결제 쪽은 아직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테마는 아니지만 조만간 이쪽으로도 저는 순환매기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다 대부분 괜찮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뭐 이것만 우리 시장에 볼만한 종목이냐? 그건 아니고 다른 종목도 괜찮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못 갔던 종목도 계속 가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못 갔던 종목도 계속 갈 수 있고, 특히 지금 우리 증시는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난 4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 증시가 밀린다고 얘기했던 적이 없었어요. 뭐 그만큼 근거가 있었으니까 얘기했겠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요. 지금 보시면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첫 번째가 확진자 뉴스, 두 번째는 부동산 뉴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의사들 파업하는 뉴스까지, 요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부동산을 좀 본다고 하면,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게, 뭐 이미 벌써 뭐 수십 차례 규제를 했죠. 근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게, 이번에는 부동산 허위매물 규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부동산 허위매물 규제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 허위매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아마.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집주인들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때도 호가를 되게 높여가지고 논단 말이죠. 실제 거래가 되든 안 되든 호가를 계속 올려놔요. 근데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요. 너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거래가 안 되죠.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비싸든 싸든 어쨌든 거래를 해야 본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허위 매물을 가득 집어넣어 가지고 물타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누군가가 만약에 시세보다 1억 원, 2억 원 싸게 내놨어요. 급매물이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복사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매물을 한 50개로 둔갑을 시켜서 하나인데, 그걸로 이제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매물이 만약에 100개가 있었는데 50개가 허위 매물이에요. 그럼 전체 평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거래를 유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비싼 가격이, 비싼 호가에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동산의 허위 매물 때문에 그동안 집값 상승이 좀 더뎌졌던 지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번에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서 허위 매물 지금 다 잡겠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집값을 낮출 만한 요인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낮추죠? 집 살려는 사람은 아직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것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허위 매물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정말 우리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이거라도 사야 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받치고 있고, 부동산은 그동안에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부동산 지금 보이콧하고 있죠. 아예 정상 매물도 난 하지 않겠다. 부동산에 지금 답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증시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 곳이 여기밖에 없다. 비트코인도 이제 세금 매긴다 그러죠, 20%씩.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호재가 나온 게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그거였잖아요. 9월 달에 결정을 내리는데 전제조건은 코로나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추석 혹은 그 이후까지도 코로나의 분위기가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뭐 엄청 매력적인 건 아니지만 다른 투자 자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으로의 자금은 더 들어올 거고, 더
강력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을 좀 볼 때 코로나가 아닌 것들 중에 좀 볼 게 뭐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뭐 스페코 같은 건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코로나 이외의 종목들 중에 볼만하다 생각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코로나만 간 건 아닙니다. 오늘 2차 전지 대장주인 LG화학도 오늘 잘 갔어요. 괜찮았죠? 6% 이상 올랐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CATL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가 불에 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 배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다가오는 3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죠. 삼성 SDI 잘 갔어요. 오늘 2% 나쁘지 않았어요. SK이노베이션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더뎠지만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SK이노베이션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예전부터 제가 많이 언급드렸었죠. 특히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뜨기 전부터 이때 제가 강조를 했던 종목이 이렇게 시세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서 또 들어갈 기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 있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지금 테슬라가 약간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고가인 시세가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까지는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저는 일단 SK이노베이션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 이노베이션보다 좀 더 변동성이 클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우선주를 저는 관심주로 드리고 싶어요. SK이노베이션 우선주가 지금 보통주에 대비해서 상승폭이 더 적어요. 원래 우선주가 더 변동이 크잖아요.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우선주가 최근에 거래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적다가 투자 경고에서 투자 주의로 내려왔어요. 이 종목이 다시 투자 경고로 지정되려면은 정고점 돌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진 않으니까 대충 저는 한 15, 16만원대까지 단타를 친다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우선주도 일단 볼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안트로젠. 지금 첨생법에 대한 얘기가 좀 조용하죠, 생각보다. 근데 오늘 첨생법 관련주들도 꽤 올라갔어요. 특히 모모모 스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대부분 좋았단 말이에요. 뭐 유명한 차바이오텍도 오늘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아스템 같은 종목이 좀 강했죠. 이 스템이 줄기세포 관련주예요. 강스템 바이오도 오늘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내일 모레 있을 첨생법 시행일에 맞춰서 올라갈 가능성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트로젠은 지금 이제 줄기세포에 관련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탈모 치료제를 만드는데 코로나의 후유증 중에 하나가 또 탈모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또 그런 걸로 엮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주가 맥시멈 6월달에 신고가 찍고 2달 내리 하락했습니다. 반등자리 노려봐도 될 것 같죠? 안트로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엔텍, 오늘 사실 뉴스 태풍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태풍 얘기, 정부에서도 문 대통령도 특별히 태풍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태풍의 경로를 좀 보시면 이거는 그렇게 저는 센 테마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태풍의 루트를 보시면 가장 지금 제주도나 이쪽은 아마 비 피해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날짜를 보면은 백령도 서쪽, 백령 서쪽이면은 거의 뭐 서울 북서쪽이잖아요. 백령도 서쪽을 지나가는 시점이 06시예요.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대부분 우리 남한 지역은 태풍 맥시멈 다 지나갔고 북한 쪽을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점심만 되더라도 중국 하얼빈까지 갑니다, 태풍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일까지는 그 비구름의 영향력은 있겠지만 태풍의 그 본체가 내일 점심때만 돼도 이미 북한을 훑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악재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큰 재료로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관련주가 지금 관련주라고들은 얘기는 하는데, 그냥 뭐 내일 만약에 코로나 관련주가 잘 못 간다면, 그렇다면은 살짝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코엔텍 정도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난 이것도 피곤하고 저것도 피곤하다 싶으면은 정치인 봐야 돼요. 정치인 관련주. 오늘 홍정욱 아저씨가 정계 복귀를 시사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게 참 그 메시지가 정계 복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서 오늘 KNN이나 고려산업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갔어요. 한국 프렌즈 이런 것들도 그동안 관련주라고 엮였었던 종목들이 다 한 번씩 올라갔는데, 물론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더 간다고 볼 수는, 확답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씩 올라가서 일단 홍정욱 테마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근데 다가오는 월말에 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당 관련된 이재명이나 이낙연 아저씨에 대한 관련주들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주가 보니까 윤석열 테마주인 서현 같은 종목들도 시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정치인 쪽에도 지금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 관련주가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정치인 관련주,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빠질 때 사야 돼요. 올라가는 거 붙으면 좀 위험합니다. 빠질 때 산다면은 또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순환매 파동이 다시 내 종목까지 올 거라고 한다면 이제 시작하는 걸 산다든지 이전에 잘 갖다 눌리는 걸 사면은 쉬운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고, 아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그거는 장기 투자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지금은 쉬시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시장은 우상향 보고 있으니까. 반도체 들고 있는 분들은 아마 좀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조금 바쁘시더라도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은 한 만큼 더 돈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잘 챙겨 놓으시고, 테마는 항상 단기로만 보시고,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장투할 만한 종목 하나도 없어요. 다 단타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짧게 치고 빠지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내일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잘 나고 계시는지, 그리고 궁금한 것들은 무엇인지 댓글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 영상에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